매력적인 네덜란드 신사에서 리얼리티 TV 역사상 최악의 빌런으로 한 남자의 명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그를 나르시시스트의 화신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2017년 제시 마이스터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그가 미국 리얼리티쇼 90일의 약혼자 시리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미국 여성과의 달콤해 보이는 로맨스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독성 관계로 변질되었고 이는 제시의 리얼리티 TV 경력 전체를 규정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추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하시 실바라는 한 여성과의 만남으로 말이죠. 제시의 리얼리티 TV 입문은 2017년 90일의 약혼자 비포 더 90데이즈 시즌 1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1 비자를 받기 전 미국인과 외국인 파트너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 커플의 만남을 다루는 포맷이죠. 그의 파트너는 제시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물, 다하시 실바였습니다. 다하시는 미국 코네티컷 출신의 사업가이자 두 딸을 키우는 열정적인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죠. 그녀는 쌍둥이 자매 스테이시와 함께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우스 오브 11을 공동 설립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하시는 아니코와 아스펜이라는 두 10대 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업과 방송 활동의 압박 속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싱글로 지내던 그녀는 국제 데이팅 앱을 통해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시 마이스터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하시는 제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지성, 야망, 그리고 모델 같은 외모에 매료된 것이죠. 서류상으로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큰 꿈과 더 큰 약속을 가진 암스테르담 출신의 퍼스널 트레이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8년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다하시는 42세, 제시는 24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어색한 숫자의 조합과 세대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이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시는 훗날 인터뷰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시차, 그리고 감정적인 압박은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하시에게 암스테르담으로 올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은근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관리하려 했거나 혹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다하시가 제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갔을 때 첫 만남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제시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고 심지어 그녀의 도착을 환영하는 현수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로맨틱한 제스처는 진심처럼 보였고 시청자들은 잠시나마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하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커플 사진을 올리고 그들의 로맨스를 과시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시는 이를 천박한 소셜미디어 게임이라 치부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파란만장한 관계 내내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다하시의 암스테르담 방문 기간 동안 그녀에게 약속의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로맨틱해야 할 그 순간조차도 제시가 반지를 건네는 방식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를 위해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가 바다를 건너 다하시의 고향인 코네티컷으로 갔을 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낭만적인 배경을 떠나자 그들의 관계는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문화적, 세대적 격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한 장면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제시는 다하시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그녀가 딸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다하시의 아이들조차 제시가 집에 가져온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시는 다하시가 스테이크를 사선으로 자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스듬히 사선으로 잘라야 육즙이 보존된다는 그의 지적은 사소했지만 그 안에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논쟁은 다하시의 딸들 앞에서 벌어졌고 상황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시는 끊임없이 다하시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려 들었고 이는 그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역학관계를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다하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모성애가 강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을 약점으로 취급했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교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사건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제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 바로 구두 사건입니다. 격렬한 말다툼 중에 다하시는 실수로 그녀의 명품 구두를 제시 근처에 떨어뜨렸습니다. 제시는 즉시 이 순간을 극적인 연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대신 그는 그녀를 폭행으로 고발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이 어색한 순간을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찰을 부를 거야 이 한마디에 다하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계산적이고 냉정한 제시와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다하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했지만 시청자들은 그의 조종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얻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 끝에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끝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별은 뉴욕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커리어를 규정지을 만한 격렬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시는 성숙한 어른처럼 사적으로 이별을 처리하는 대신 모든 순간을 최대한의 극적 효과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는 다하시 없이는 자신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잘 짜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를 불안정하고 절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인 척 연기했죠.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남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만적인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별의 후폭풍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제시는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다하시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녀를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다하시 폭풍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팔로워들조차 악의적이고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였죠. 관계가 끝난 후에도 제시는 그들의 드라마가 만들어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하시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얼리티 TV 로맨스가 끝나자 제시는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을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하시가 자신만의 스핀오프 쇼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동안 제시는 소위 개인 브랜드라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는 자신을 피트니스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칭 세션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했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한 1시간짜리 코칭 세션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 세션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건강, 그리고 사업적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자격증이나 성공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시가 리얼리티 TV 명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보석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내 밸런타인이 되어줘라는 하트 목걸이를 $1,600,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18K 화이트 골드로 맞춤 제작되었다고 광고했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목걸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일반적인 보석을 엄청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온라인 상점에서 가장 황당한 품목은 2021년 쌓인 달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달력을 2022년에도 계속해서 99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구식 달력을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실속보다는 스타일, 가치보다는 과대 광고를 중시하는 제시의 사업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의심스러웠지만 작가가 되려는 그의 시도는 더 큰 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체중 감량책 간헐적 단식은 2020년 4월 아마존에 등록되었지만 불과 3일 만에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팬들이 이 책에 부정적인 리뷰를 쏟아내며 제시의 자격 부족과 의심스러운 조언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작업을 개선하는 대신 제시의 반응은 다시 한번 그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분노의 메시지를 게시하며 비평가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얼리티 TV 드라마로 경력을 쌓은 남자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 분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들이 생각하기에 제시가 다하시와의 재앙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믿었을 때 그는 또 다른 문제적 관계에 뛰어들며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콜롬비아 모델인 제니퍼 타라조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이전 관계를 끝낸 후 제시의 SNS에 메시지를 보냈고 제시는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위험 신호로 보일 만한 행동이었죠. 2021년 마침내 제시가 응답했을 때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용돌이치는 로맨스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장소에서 찍은 커플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들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팬들은 그의 나이, 군 복무 경력, 심지어 그의 진짜 이름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구축되어 사람들은 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제시 마이스터라는 인물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발표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3년 말 제시는 자신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그가 한 미스터리한 여성의 임신한 배에 키스하는 크리스마스 휴가 사진 시리즈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나중에 마리아 카사도라는 인물로 밝혀졌으며 스페인에 있는 제시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고 2024년 4월에 아들 제우스가 태어났습니다. 리얼리티 TV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시는 진정한 감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 관계를 특징짓던 드라마와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했습니다. 심지어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버지가 된 것이 마침내 제시를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책임지게 되면서 그가 성숙해지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버리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조차 제시의 소셜미디어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시 마이스터의 이야기는 명성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관계를 부패시키고 진정한 감정을 착취하며 실제 인간관계를 계산된 공연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시는 90일의 약혼자 프랜차이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제시는 그가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된 사람은 과연 그 자신조차 매력적인 네덜란드 신사에서 리얼리티 TV 역사상 최악의 빌런으로 한 남자의 명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그를 나르시시스트의 화신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2017년 제시 마이스터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그가 미국 리얼리티쇼 90일의 약혼자 시리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미국 여성과의 달콤해 보이는 로맨스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독성 관계로 변질되었고 이는 제시의 리얼리티 TV 경력 전체를 규정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추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하시 실바라는 한 여성과의 만남으로 말이죠. 제시의 리얼리티 TV 입문은 2017년 90일의 약혼자 비포 더 90데이즈 시즌 1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1 비자를 받기 전 미국인과 외국인 파트너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 커플의 만남을 다루는 포맷이죠. 그의 파트너는 제시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물, 다하시 실바였습니다. 다하시는 미국 코네티컷 출신의 사업가이자
두 딸을 키우는 열정적인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죠. 그녀는 쌍둥이 자매 스테이시와 함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우스 오브 11을 공동 설립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하시는 아니코와 아스펜이라는 두 10대 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업과 방송 활동의 압박 속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싱글로 지내던 그녀는 국제 데이팅 앱을 통해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시 마이스터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하시는 제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지성, 야망, 그리고 모델 같은 외모에 매료된 것이죠. 서류상으로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큰 꿈과 더 큰 약속을 가진 암스테르담 출신의 퍼스널 트레이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8년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다하시는 42세, 제시는 24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어색한 숫자의 조합과 세대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이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시는 훗날 인터뷰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시차, 그리고 감정적인 압박은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하시에게 암스테르담으로 올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은근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관리하려 했거나 혹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다하시가 제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갔을 때 첫 만남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제시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고 심지어 그녀의 도착을 환영하는 현수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로맨틱한 제스처는 진심처럼 보였고 시청자들은 잠시나마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하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커플 사진을 올리고 그들의 로맨스를 과시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시는 이를 천박한 소셜미디어 게임이라 치부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파란만장한 관계 내내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다하시의 암스테르담 방문 기간 동안 그녀에게 약속의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로맨틱해야 할 그 순간조차도 제시가 반지를 건네는 방식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를 위해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가 바다를 건너 다하시의 고향인 코네티컷으로 갔을 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낭만적인 배경을 떠나자 그들의 관계는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문화적, 세대적 격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한 장면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제시는 다하시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그녀가 딸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다하시의 아이들조차 제시가 집에 가져온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시는 다하시가 스테이크를 사선으로 자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스듬히 사선으로 잘라야 육즙이 보존된다는 그의 지적은 사소했지만
그 안에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논쟁은 다하시의 딸들 앞에서 벌어졌고 상황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시는 끊임없이 다하시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려 들었고 이는 그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역학관계를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다하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모성애가 강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을 약점으로 취급했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교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사건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제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 바로 구두 사건입니다. 격렬한 말다툼 중에 다하시는 실수로 그녀의 명품 구두를 제시 근처에 떨어뜨렸습니다. 제시는 즉시 이 순간을 극적인 연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대신 그는 그녀를 폭행으로 고발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이 어색한 순간을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찰을 부를 거야, 이 한마디에 다하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계산적이고 냉정한 제시와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다하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했지만 시청자들은 그의 조종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얻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 끝에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끝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별은 뉴욕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커리어를 규정지을 만한 격렬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시는 성숙한 어른처럼 사적으로 이별을 처리하는 대신 모든 순간을 최대한의 극적 효과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는 다하시 없이는 자신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잘 짜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를 불안정하고 절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인 척 연기했죠.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남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만적인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별의 후폭풍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제시는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다하시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녀를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다하시 폭풍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팔로워들조차 악의적이고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였죠. 관계가 끝난 후에도 제시는 그들의 드라마가 만들어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하시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얼리티 TV 로맨스가 끝나자 제시는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을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하시가 자신만의 스핀오프 쇼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동안 제시는 소위 개인 브랜드라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는 자신을 피트니스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칭 세션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했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한 1시간짜리 코칭 세션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 세션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건강, 그리고 사업적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자격증이나 성공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시가 리얼리티 TV 명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보석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내 밸런타인이 되어줘라는 하트 목걸이를 $1,600,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18K 화이트 골드로 맞춤 제작되었다고 광고했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목걸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일반적인 보석을 엄청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온라인 상점에서 가장 황당한 품목은 2021년 쌓인 달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달력을 2022년에도 계속해서 99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구식 달력을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실속보다는 스타일, 가치보다는 과대 광고를 중시하는 제시의 사업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의심스러웠지만 작가가 되려는 그의 시도는 더 큰 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체중 감량책 간헐적 단식은 2020년 4월 아마존에 등록되었지만 불과 3일 만에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팬들이 이 책에 부정적인 리뷰를 쏟아내며 제시의 자격 부족과 의심스러운 조언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작업을 개선하는 대신 제시의 반응은 다시 한번 그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분노의 메시지를 게시하며 비평가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얼리티 TV 드라마로 경력을 쌓은 남자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 분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들이 생각하기에 제시가 다하시와의 재앙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믿었을 때 그는 또 다른 문제적 관계에 뛰어들며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콜롬비아 모델인 제니퍼 타라조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이전 관계를 끝낸 후 제시의 SNS에 메시지를 보냈고 제시는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위험 신호로 보일 만한 행동이었죠. 2021년 마침내 제시가 응답했을 때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용돌이치는 로맨스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장소에서 찍은 커플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들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팬들은 그의 나이, 군 복무 경력, 심지어 그의 진짜 이름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구축되어 사람들은 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제시 마이스터라는 인물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발표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3년 말 제시는 자신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그가 한 미스터리한 여성의 임신한 배에 키스하는 크리스마스 휴가 사진 시리즈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나중에 마리아 카사도라는 인물로 밝혀졌으며 스페인에 있는 제시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고 2024년 4월에 아들 제우스가 태어났습니다. 리얼리티 TV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시는 진정한 감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 관계를 특징짓던 드라마와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했습니다. 심지어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버지가 된 것이 마침내 제시를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책임지게 되면서 그가 성숙해지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버리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조차 제시의 소셜미디어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시 마이스터의 이야기는 명성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관계를 부패시키고 진정한 감정을 착취하며 실제 인간관계를 계산된 공연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시는 90일의 약혼자 프랜차이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제시는 그가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된 사람은 과연 그 자신조차 매력적인 네덜란드 신사에서 리얼리티 TV 역사상 최악의 빌런으로 한 남자의 명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그를 나르시시스트의 화신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2017년 제시 마이스터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그가 미국 리얼리티쇼 90일의 약혼자 시리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미국 여성과의 달콤해 보이는 로맨스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독성 관계로 변질되었고 이는 제시의 리얼리티 TV 경력 전체를 규정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추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하시 실바라는 한 여성과의 만남으로 말이죠. 제시의 리얼리티 TV 입문은 2017년 90일의 약혼자 비포 더 90데이즈 시즌 1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1 비자를 받기 전 미국인과 외국인 파트너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 커플의 만남을 다루는 포맷이죠. 그의 파트너는 제시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물, 다하시 실바였습니다. 다하시는 미국 코네티컷 출신의 사업가이자 두 딸을 키우는 열정적인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죠. 그녀는 쌍둥이 자매 스테이시와 함께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우스 오브 11을 공동 설립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하시는 아니코와 아스펜이라는 두 10대 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업과 방송 활동의 압박 속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싱글로 지내던 그녀는 국제 데이팅 앱을 통해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시 마이스터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하시는 제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지성, 야망, 그리고 모델 같은 외모에 매료된 것이죠. 서류상으로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큰 꿈과 더 큰 약속을 가진 암스테르담 출신의 퍼스널 트레이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8년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다하시는 42세, 제시는 24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어색한 숫자의 조합과 세대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이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시는 훗날 인터뷰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시차, 그리고 감정적인 압박은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하시에게 암스테르담으로 올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은근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관리하려 했거나 혹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다하시가 제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갔을 때 첫 만남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제시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고 심지어 그녀의 도착을 환영하는 현수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로맨틱한 제스처는 진심처럼 보였고 시청자들은 잠시나마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하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커플 사진을 올리고 그들의 로맨스를 과시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시는 이를 천박한 소셜미디어 게임이라 치부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파란만장한 관계 내내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다하시의 암스테르담 방문 기간 동안 그녀에게 약속의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로맨틱해야 할 그 순간조차도 제시가 반지를 건네는 방식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를 위해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가 바다를 건너 다하시의 고향인 코네티컷으로 갔을 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낭만적인 배경을 떠나자 그들의 관계는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문화적, 세대적 격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한 장면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제시는 다하시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그녀가 딸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다하시의 아이들조차 제시가 집에 가져온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시는 다하시가 스테이크를 사선으로 자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스듬히 사선으로 잘라야 육즙이 보존된다는 그의 지적은 사소했지만 그 안에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논쟁은 다하시의 딸들 앞에서 벌어졌고 상황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시는 끊임없이 다하시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려 들었고 이는 그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역학관계를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다하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모성애가 강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을 약점으로 취급했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교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사건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제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 바로 구두 사건입니다. 격렬한 말다툼 중에 다하시는 실수로 그녀의 명품 구두를 제시 근처에 떨어뜨렸습니다. 제시는 즉시 이 순간을 극적인 연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대신 그는 그녀를 폭행으로 고발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이 어색한 순간을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찰을 부를 거야 이 한마디에 다하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계산적이고 냉정한 제시와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다하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했지만 시청자들은 그의 조종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얻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 끝에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끝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별은 뉴욕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커리어를 규정지을 만한 격렬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시는 성숙한 어른처럼 사적으로 이별을 처리하는 대신 모든 순간을 최대한의 극적 효과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는 다하시 없이는 자신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잘 짜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를 불안정하고 절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인 척 연기했죠.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남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만적인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별의 후폭풍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제시는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다하시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녀를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다하시 폭풍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팔로워들조차 악의적이고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였죠. 관계가 끝난 후에도 제시는 그들의 드라마가 만들어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하시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얼리티 TV 로맨스가 끝나자 제시는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을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하시가 자신만의 스핀오프 쇼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동안 제시는 소위 개인 브랜드라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는 자신을 피트니스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칭 세션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했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한 1시간짜리 코칭 세션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 세션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건강, 그리고 사업적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자격증이나 성공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시가 리얼리티 TV 명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보석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내 밸런타인이 되어줘라는 하트 목걸이를 $1,600,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18K 화이트 골드로 맞춤 제작되었다고 광고했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목걸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일반적인 보석을 엄청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온라인 상점에서 가장 황당한 품목은 2021년 쌓인 달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달력을 2022년에도 계속해서 99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구식 달력을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실속보다는 스타일, 가치보다는 과대 광고를 중시하는 제시의 사업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의심스러웠지만 작가가 되려는 그의 시도는 더 큰 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체중 감량책 간헐적 단식은 2020년 4월 아마존에 등록되었지만 불과 3일 만에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팬들이 이 책에 부정적인 리뷰를 쏟아내며 제시의 자격 부족과 의심스러운 조언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작업을 개선하는 대신 제시의 반응은 다시 한번 그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분노의 메시지를 게시하며 비평가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얼리티 TV 드라마로 경력을 쌓은 남자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 분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들이 생각하기에 제시가 다하시와의 재앙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믿었을 때
그는 또 다른 문제적 관계에 뛰어들며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콜롬비아 모델인 제니퍼 타라조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이전 관계를 끝낸 후 제시의 SNS에 메시지를 보냈고 제시는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위험 신호로 보일 만한 행동이었죠. 2021년 마침내 제시가 응답했을 때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용돌이치는 로맨스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장소에서 찍은 커플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들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팬들은 그의 나이, 군 복무 경력, 심지어 그의 진짜 이름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구축되어 사람들은 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제시 마이스터라는 인물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발표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3년 말 제시는 자신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그가 한 미스터리한 여성의 임신한 배에 키스하는 크리스마스 휴가 사진 시리즈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나중에 마리아 카사도라는 인물로 밝혀졌으며 스페인에 있는 제시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고 2024년 4월에 아들 제우스가 태어났습니다. 리얼리티 TV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시는 진정한 감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 관계를 특징짓던 드라마와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했습니다. 심지어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버지가 된 것이 마침내 제시를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책임지게 되면서 그가 성숙해지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버리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조차 제시의 소셜미디어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시 마이스터의 이야기는 명성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관계를 부패시키고 진정한 감정을 착취하며 실제 인간관계를 계산된 공연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시는 90일의 약혼자 프랜차이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제시는 그가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된 사람은 과연 그 자신조차 매력적인 네덜란드 신사에서 리얼리티 TV 역사상 최악의 빌런으로 한 남자의 명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그를 나르시시스트의 화신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2017년 제시 마이스터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그가 미국 리얼리티쇼 90일의 약혼자 시리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미국 여성과의 달콤해 보이는 로맨스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독성 관계로 변질되었고
이는 제시의 리얼리티 TV 경력 전체를 규정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추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하시 실바라는 한 여성과의 만남으로 말이죠. 제시의 리얼리티 TV 입문은 2017년 90일의 약혼자 비포 더 90데이즈 시즌 1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1 비자를 받기 전 미국인과 외국인 파트너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 커플의 만남을 다루는 포맷이죠. 그의 파트너는 제시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물, 다하시 실바였습니다. 다하시는 미국 코네티컷 출신의 사업가이자 두 딸을 키우는 열정적인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죠. 그녀는 쌍둥이 자매 스테이시와 함께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우스 오브 11을 공동 설립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하시는 아니코와 아스펜이라는 두 10대 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업과 방송 활동의 압박 속에서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싱글로 지내던 그녀는 국제 데이팅 앱을 통해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시 마이스터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하시는 제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지성, 야망, 그리고 모델 같은 외모에 매료된 것이죠. 서류상으로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큰 꿈과 더 큰 약속을 가진 암스테르담 출신의 퍼스널 트레이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8년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다하시는 42세, 제시는 24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어색한 숫자의 조합과 세대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이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시는 훗날 인터뷰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시차, 그리고 감정적인 압박은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하시에게 암스테르담으로 올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은근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관리하려 했거나 혹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다하시가 제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갔을 때 첫 만남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제시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고 심지어 그녀의 도착을 환영하는 현수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로맨틱한 제스처는 진심처럼 보였고 시청자들은 잠시나마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하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커플 사진을 올리고 그들의 로맨스를 과시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시는 이를 천박한 소셜미디어 게임이라 치부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파란만장한 관계 내내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다하시의 암스테르담 방문 기간 동안 그녀에게 약속의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로맨틱해야 할 그 순간조차도 제시가 반지를 건네는 방식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를 위해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가 바다를 건너 다하시의 고향인 코네티컷으로 갔을 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낭만적인 배경을 떠나자 그들의 관계는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문화적, 세대적 격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